반갑습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입니다. 자, 오늘은 워킹 홀리데이 비자 뽀개기라는 이름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 서브클래스 417이라고 하는 비자인데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비자를 신청해서 최대 3번 받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보석 같은 비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호주와 대한민국 간의 워킹 홀리데이 비자 협정은 1995년에 이루어졌는데요. 제가 그때만 하더라도 대학생이었는데 저는 왜 이런 비자를 몰라서 그 당시에 해외 경험을 똑바로 해보지 못했는지 조금 한스럽기까지 합니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아직 쓰지 않았고 쓸 수 있는 나이대에 있는 조건을 갖추신 대한민국 남성, 여성분들 제대로 잘 활용 한번 해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이 비자 한번 뽀개 보도록 하죠. 무슨 비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영삼 정부 시절에 한국과 호주가 이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맺어서 젊은 친구들이 호주에 와서 일을 하고 그 다음 휴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비자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호주는 현재 대략 49개국과 지금 이 협정을 맺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전 세계 각 국가별로 이런 워킹홀리데이 규정이 맺어져 있거든요. 협정이. 근데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가장 많이 써서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오는 곳이 바로 이 호주이고 그 호주는 전 세계 워킹홀리데이 이동에서 대략 지분이 한 50% 정도 됩니다. 즉 워킹홀리데이 비자 써서 이동해서 그 국가로 움직일 때 호주가 목적지인 경우가 전 세계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쓰는 사람들의 한 절반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인들의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가 가장 절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매년 최대 한 3만 5천 명 가까이도 호주에 입국을 했었고요. 이게 점점 내려와서 2024년 기준으로는 대략 한 8,900명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코로나 때에는 있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가서 5천 명도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기까지 했었죠. 다시 이제 조금씩 피치업해서 현재 8,900명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호주를 목적지 삼아서 가장 많이 오는 그 배출국 그러니까 송출 국가는 영국과 대만과 뭐 독일 뭐 이런 나라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아권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런 워킹 홀리데이 비자 협정이 호주와 맺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굉장히 특수하고 좋은 요건을 갖춘 나라다라고 K-파워에 대한 K 여권 파워에 대한 그런 자부심을 가지셔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자, 이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나이 기준으로 한번 보죠. 만 31세 전까지 신청해서 일단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워킹 홀리데이 협정이 맺어져 있는 국가의 여권 소지자여야지 비자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권이 없는 사람들은 신청을 못하죠. 그리고 비자도 승인될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도 갖춰야 되는 조건으로 호주에 와서 충분한 어떤 자금이 있음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대략 뭐 5,000불 가량의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을 보인다라든지 이게 이제 리턴 티켓을 보인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내용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신체 검사 통과해야 되고 신원 조회에도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그 외적으로는 보험 가입이라든지 이러한 특수 요건들은 전혀 붙어 있지 않는 비자입니다. 와서 근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큰 문제는 없고 비자 컨디션에서 특정 고용주 밑에서 6개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기본 비자 컨디션이 있긴 하나 이 역시 면제를 받거나 아니면 노던 오스트레일리아 지역에 있는 특정 직종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웨이브되는 조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룰들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맞도록 근무기관 근로 조건들을 이렇게 조정해 가든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비자 신청비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현재 650불인가 그럴 거예요. 비자 신청비가 싸지 않습니다. 결코 싸지 않고 그 다음에 세컨드, 서드를 갈 때에도 뭐 계속해서 비자 신청비를 내야 되죠. 자동으로 기다린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신청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고 신청비 내고 심사하여 승인이 될 때 세컨의 혜택이 비로소 본격적으로 누릴 수 있다. 그리고 third도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first working holiday 비자가 아니라 second, third로 갈 때는 아무나 갈 수 있느냐 궁금해 하실 텐데 이게 이제 법적 요건으로 specified work라고 하는 조건을 특정 기간 동안 맞춰야지 진행할 수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뭐 지방 지역에서의 낙농업, 양식업, 그 다음에 과일, 채소, 수확이라든지 포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축산업 관련된 일들을 first working holiday일 때 석 달 이상 했으면 second working holiday를 신청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이 되고 third를 신청하려고 하면 second 기간에 뭐 6개월 동안 이런 일들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 외적으로도 건설업 관련된 내용, 광업 관련된 내용, 그리고 일부 북부 호주의 경우에는 투어리즘 관련된 관광업 관련된 일들을 하더라도 워킹 홀리데이 비자 연장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동일한 417 비자는 아니지만 462 비자라고 해서 워크 앤 홀리데이 비자, 메이커 비자라고 하는 비자를 받을 수 있는 특정 국가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영국과 호주 간 FTA 자체 때문에 이런 specified work를 하지 않더라도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연장 신청할 수 있는 이런 특례가 주어져 있기도 하죠. 작년 7월부터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각 국가별로 나이도 만 35세까지도 신청할 수 있는 국가가 일부 있는가 하면 대한민국은 여전히 만 30세까지, 그러니까 31세 되기 전까지만 first 또는 second 또는 third까지 신청할 수 있다. 뭐 이런 특수 조건들이 있으니까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호주 이민 변호사로서 첫 번째 이제 이런 시즌 2에서 에피소드로 호주 워킹 홀리데이 비자 뽀개기라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깊게 들어가면 여러분들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법적인 내용들은 가급적 많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통계상 보면 현재 호주 내에 대략 한 8,900명 정도의 대한민국인이 first working 비자로 이렇게 와 있고 second, third까지 치면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 비율 자체로 보면 여성분들이 더 많이 오고 계십니다. 이게 뭐 군대 때문일지 아니면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해야 되기 때문에 워킹 홀리데이 기회를 만끽하지 못한다라든지 여러 배경 내용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자, 남자분이면 어떻고 여자분이면 어떻습니까? 이왕 오기로 했다면 최대의 혜택을 봐야 될 터인데, 자,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와서 성공하는 사례들로 어떤 사례가 있고 실패하는 사례들로 어떤 사례가 있는지 한 몇 가지를 이야기해보고 싶었어요. 그런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보자면 기본적으로는 이 세컨드, 서드까지 가는 3년이라고 하는 호주에 있을 수 있는 이런 기회와 여건들을 갖출 수 있는 분들이라면 이 기간 동안 돈을 버는 거는 기본일 거고요. 호주는 최저임금도 굉장히 높죠. 대략 뭐 24불 이상이 될 터이니까. 그 다음에 일자리를 찾는 것도 생각보다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아무나 준비 없이 왔다고 내일 당장 일이 구해지는 건 아니죠. 그런 일반화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현혹되실 필요는 없는데, 하지만 잘 찾아보시면 의외로 사람을 찾는 곳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소개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그 경력 기간 동안 돈을 벌고 경력을 쌓아서 심지어 한국에서의 경력 또는 호주에서의 경력만으로도 RPL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서티피켓으로 전환을 하고 그 다음에 충분한 경력과 영어 점수 이런 것들이 되고 고용주로부터의 스폰서를 받는다면 스폰서 취업 비자로 진행을 해서 호주에서 스테이와 급여와 노동활동 이런 것들을 이어가시는 분들, 나아가서 영주권까지 가는 것들이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현재 저희 클라이언트 중에서 워킹 끝내신 다음에 타일러로 고용주 찾아서 진행하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십니다. 그 타일러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 요리 하셨던 내용으로 여기에서 일자리 찾아서 취업 비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엄청나게 많은 분들, 헤어드레서들,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직종들에서 본인의 특기를 살려서 이렇게 다음 비자로 이어서 가능하다면 영주권까지 진행하시는 이런 성공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몇몇 분들은 이 기간 동안에 본인이 사업체를 차려서 그걸 이제 뭐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스페시파이드 워크로 뭐 지방 지역 가서 일하는 기간 동안에는 매니지만 하고 매니저를 두고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핸드폰 케이스, 뭐 액세서리 이런 것들 파는 샵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드롭shipping 해서 이렇게 외국에서 싸게 사서 이렇게 아디다스 신발 뭐 이런 것들 파시는 분들도 제가 여러 차례 본 적이 있고, 핸드폰 수리하시는 분들 그 기술 가지고 이렇게 샵 내시는 분들도 꽤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중국계로는 뭐 마사지 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 직종 자체는 사실상 영주권으로 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쉽게 뭐 소개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네요. 그런데 안 된 사례들, 좀 실패한 사례들을 보자면, 이 워킹 홀리데이 와 있는 기간 동안에 이지 머니, 이지 컴 이지 고라는 것들 아셔야 되는데, 좀 쉽게 벌기 위해서 뭐 불법 송금 환전, 뭐 대포 통장 이름 빌려주고 명의 빌려주고 이런 것들 하다가 크게 다치시는 분들, 또는 심지어 범죄에 연루가 되어서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되시는 분들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어를 배울 생각이 또는 실력을 늘릴 계획 자체가 전혀 없으신 분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이런 분들은 호주에서 그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좀 생산성 있는 미래를 보는 게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그리고 아무 준비 없는 상태에서 워킹 홀리데이 오신 분들의 경우에는 시간과 돈을 낭비만 하고 1년 채우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랭귀지 스쿨 가면 영어 점수가 늘 것이다, 영어 실력이 향상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말에 뭐 술 마시면서 클럽 다니고 하면 영어가 늘지 않을까? 그렇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언론에 꽤 자극적으로 보도되는 좀 나쁜 일에 연루가 되어 취업을 그런 쪽으로 하시는 분들도 문제가 되는 경우들을 꽤 많이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굉장히 좋은 비자이고, 각 국가 간 서로 간에 호혜적인 입장에서 서로 이득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만든 비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와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서 오신다면 이것만큼 저렴하게 와서 돈을 벌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디딤돌 삼기에 좋은 비자가 그렇게 흔치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저라면 한 번쯤 해봄직하다라고 지금 스스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를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다만 오실 때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린 성공 사례 중에서 어디에 해당이 될지, 반드시 호주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호주에서 경험을 잘 살려서 한국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외국으로 갈 수도 있을 겁니다. 어머, 해외에서 이런 게 먹히네. 그럼 내가 한국에서 사업을 해서 호주로 이런 것들 수출해 볼 거야.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갈아 만든 배가 호주에서 얼마나 히트를 쳤는지 아시면 깜짝 놀라실 것이고, 한국에서 흔하게 사 먹을 수 있는 바카스도 여기에서 잘 팔리고 있었고, 상품뿐만이 아니라 계절이 반대라는 이유로 옷을 갖다 판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은 그냥 지나가면서 읊는 그런 풍월이 아니라 현재에서 여기에서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성공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거리가 면적이 넓고 배달이 원만치 않다 보니까 한국에서 성공한 배달의 민족을 여기에 갖고 온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쉽게 이루어지진 않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해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를 생각해 보신다면 굉장히 값진 비자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자, 마지막 이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써서 오신 분들 또는 오실 분들에게 주의사항, 명심하셔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강조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자 유효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꽤 종종 만기일 지나고 나서 세컨 신청해야 되는데 나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꽤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떻게 내 비자의 만기일을 놓칠 수 있을까? 굉장히 의아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런 일을 겪는 걸 보니까 이게 의외로 그럴 수 있겠구나 싶기도 합니다. 두 번째,
비자에 붙어있는 비자 컨디션 주의하십시오. 워킹 홀리데이 비자에는 비자 컨디션 2개가 붙게 되는데 그 중에 특별히 하나 8547이라고 하는 비자 컨디션 유의하셔야 됩니다. 한고용주 밑에서 6개월 이상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기본 요건인데 면제 또는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비자 컨디션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시는 게 좋겠고요. 세 번째, 여행자 보험 필수 아닙니다. 하지만 가급적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가입을 안 해놨을 때 호주에서 아파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된다거나 응급실을 가게 된다거나 공립병원에서 입원이라도 하게 된다면 그 비용이 눈덩이처럼 커지게 됩니다. 7만 불까지 치료비가 나온 경우들을 눈으로 본 적이 있어서 이분은 그 돈 낼 수 없기 때문에 한국으로 도망가신 분도 계신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행자 보험을 들어놨으면 심리적인 안정감과 이런 편안함이 있었겠죠. 네 번째는 비상연락처를 주변에다가 잘 알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있는 가족들, 주변 친구들, 친지들, 일을 하게 될 경우에 고용주에게 반드시 알려놓아야 될 필요가 있겠고, 다섯 번째로는 긴급 상황이 어떤 형태로든 생길 수가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가 호주에서 만날 수 있는 건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산재를 당해서 피해자가 돼서 치료가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니면 보상은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거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 외에 민사적으로 사기를 당한다라든지 본드 피라든지 보증금 묶어놨던 것들 못 돌려받는다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내 이름으로 누가 텍스 파일 넘버를 도용했다거나 ABN을 따서 나에게 지금 피해를 줬다라든지 이런 일들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긴급 상황에 어디에 누구와 대화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데 가급적 훌륭한 변호사 연락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 관할에 따라서 어디에서 민원을 처리하는지가 다르기 때문에 명심하실 필요가 있겠고, 참고로 저희 법무법인 박앤코는 대한민국 대사관에 자문 변호사로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의사항 있으시면 저희에게 문의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경찰서 000와 같은 긴급 연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연락처 반드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자, 호주에 오셔서 세컨을 갈지 서드를 갈지 아니면 취업 비자를 할지 학생 비자를 할지 아니면 기술 이민 비자를 할지 파트너 비자를 할지 내 상황에 맞는 다음 비자라는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자,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항상 비자는 말미에 가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준비해서 서류들 아니면 자격 조건은 되는지, 무엇을 더 준비해서 맞춰야 되는지, 영어 점수는 얼마나 필요한지, 영어 점수 없어도 되는 비자인지 등등 고민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편하게 잠을 자고 호주에서의 시간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선사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렇게 오늘은 첫 번째로 워킹홀리데이 비자 뽀개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워킹홀리데이로 호주에 오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호주 첫걸음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되고 어디에 신경 써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창민 변호사는 호주 퀸즐랜드 변호사협회에서 공인 인증받은 스페셜리스트 이민법 변호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이민뿐만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취업비자 관련된 내용들을 이야기할 때에도 너무 깊숙하게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부담되는 내용보다는 조금 알차게 챙기실 수 있는 것 위주로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항상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일일이 답변 못하더라도 확인은 해서 다음번 영상이나 이런 데서 AS라든지 새로운 소재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워킹홀리데이 오신 분들이 호주에서 비자 관련돼서 특별히 고민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취업비자 진행할 때 무엇을 고려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저희 법무법인 박앤코에서 유튜브 라이브의 형태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여러 차례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그쪽 이용해 주시고, 무료 문의는 네이버 카페의 호주이민 사랑방에서 열심히 답변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이에 유튜브 활동은 좀 저조했다 할지라도 네이버 카페에서만큼은 즉답 달아드리고, 그 다음에 답변 빠뜨리는 일 없이 굉장히 빠릿빠릿하게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었음을 와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동참하셔서 저희와 알찬 이야기들 많이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